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쉬는 게 참 아쉬울 만큼 오늘 시장 그래도 빨간 불을 좀 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이 좀 제한적이기는 했습니다만 코스피 대비 오늘 코스닥이 그래도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자, 과연 내일 쉬고 또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실지 혹은 안녕하지 못하시다면요. 복이 많은 남자 이분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복 전문가님 바로 만나볼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또 일치월장합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 주 많으세요.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일정 매매의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해 줬었는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내일이 또 휴일이다 보니까 오늘 조금 수급이 줄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중요 이벤트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관망세가 조금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까지 잘 어떻게 리드해 드릴지 말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리드하느냐, 그거는 보너스 종목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오늘 또 보너스 종목이 또 나가시는 걸까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려고 합니다. 내일 또 휴무이기도 하고 네. 오늘은 보너스 종목은 따로 안 나갈 계획인 건 같습니다. 역시 한 번에 오케이 하는 법이 없는 우리 또 전문가님이십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겠다. 그거는 전문가님의 생각이시고 일단은 저희가 또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보따리를 좀 풀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만을 위한 또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이 내일 쉬고 금요일에 당장 시가 베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한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시그니처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선 해시태그 보면서 어디 쪽에서 준비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기차 화재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기차 화재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전기차 화재 이번 주에 주도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테마가 과연 단기성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건지 그 여부가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초반까지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가 베팅 테마로 공략을 하려 들고 왔습니다. 네, 지금 사실 2차 전지가 이제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온 상황 속에서 전기차 화재라는 게 오히려 배터리셀 업체라든지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의 종목들이 역으로 좀 훈풍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불안하고 정부도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죠. 이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어제는 차관급으로 추가 대책 회의까지 열리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정부가 어제였죠. 이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정보를 각 이 제조사마다 자발적으로 이제 정보를 오픈을 해라라고 권고를 한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여기에 근본적인 대안으로 전고체 배터리까지 엮이면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뭐 휴맥스 홀딩스 같은 이런 충전 관련주들까지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언급이 지금 방안이 사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이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해서 이제 오픈을 하라. 그리고 전기차 과충전을 좀 방지를 하라.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확대를 해라. 여러 가지의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종합대책이 또 9월에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정부의 발빠른 대응에 맞춰서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투자 전략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전력 설비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력 설비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전력 설비를 가져오니 여러분들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이게 네. 잘 때도 에어컨을 끄지 않고 자다 보니까 지금 전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역대 최고의 전력을 지금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이 계속해서 쓰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전력 설비 관련 테마가 또
또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폭염 열대야가 지금 뭐 8월 15일 그리고 아무래도 내일이나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는 이 열대야가 계속해서 30도가 넘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력 소비가 굉장히 더 늘어날 것이고 전력 설비 테마가 다시 한번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전력 설비는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쉬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봤었을 때는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 그 반등의 폭이 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송전망을 빨리 확충을 좀 해야 된다,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첨단 산업 확대에 따라서 AI의 보급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현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보죠. 자,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는 아주 예쁜 또 오늘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봄입니다. 오늘은 봄이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이렇게 꽃처럼 예쁜 봄이 올 수 있는 종목 선물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주식의 봄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지는 않았죠. 뉴욕 증시 다행히 빅테크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고요. 오늘 그대로 그러한 훈풍 이어가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반도체, 레거시, HBM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주들까지 선방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 국채 금리도 하락했고요. 오늘 밤 나올 이 CPI까지 경기 연착륙을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을지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사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해줬고 신재생 쪽이라든지 전력 설비라든지 오후장 들어서는 코로나19 테마까지 좀 들썩거리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이러한 테마에 맞물려서 내 계좌에 있는 이러한 종목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더 이상 소외당하지 않게요. 오늘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종목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많은 남자 이은복 전문가님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보너스 종목 일단 네. 인사 듣기 전에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너스 종목 왜 안 준다는 거예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인사하기 전부터 인사하기 이렇게 전부터 왜냐면 내일 쉬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올랐잖아요. 네. 아깝잖아요. 내일 시장 쉬는 게 저는 이렇게 오늘 아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50bp 인하한다는 경제 주체들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내 계좌에 주식으로서 사실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커졌는데 네. 근데 왜 보너스 종목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전문가님? 앵커님 때문에 매일 보너스 종목을 제가 드리다 보니까 저도 네. 이제 남는 게 좀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거덜나지 않더라고요. 수익률표 보니까 절대 거덜날 생각이 없다 보니까 네. 일단 인사 받기 전에 네. 보너스 종목 일단 하나 준다고 약속 하나 해주고 가세요,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오늘 앵커님을 벗어라도 제가 저희 팍스 통신망에 입장해 주신 네네. 분들 한해서만 보너스 종목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인사 다시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처음으로 방송에서 늦게 인사를 드리는 네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일정 매매의 달인 이은복 전문가고요.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오늘 보너스 종목도 약속해서 제가 금요일 날 공략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PPI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면 될수록 확실하게 그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지금 99%, 100% 정도까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했고요. 다우 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S&P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테슬라가 또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했던 이유는 딱히 없었고요. 약간 반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테슬라도 6%가량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국내 증시 2차 전지까지 반등을 해줬고요. 엔비디아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국내 증시에도 오늘 반도체주랑 2차 전지가 같이 반등을 해주면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테마를 보시면은 코로나 테마.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로나 테마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고 이거는 다음 주까지 이어갈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지금 올림픽도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고 다시 복귀하면서 아무래도 코로나에 조금 이제 좀 감염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 번에 줄지가 않고 천천히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종목도 이제 뭐 진단 키트나 뭐 이제 백신 같은 거 여러 테마들이 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테마 역시나 제가 맞췄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랑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오랜만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가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전기차 화재도 지금 쉽게 꺼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종목, 이 테마는 제가 이따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달 이제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 CPI 발표가 오늘 9시인가 10시쯤에 발표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끼칠 거고 그로 인해서 금요일 날 국내 증시까지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일정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같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이 증시에 국내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일정들을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흐름이 나오는데요. 저희 팍스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해석해서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에 보시면 그래도 오늘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2644포인트, 어제 2620포인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 조금 이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코스피도.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빠른 시일 안에 2700포인트에 안착을 해줘서 그 2700포인트 지지라인만 뚫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올해 안에 2900에서 3000포인트는 충분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디커플링 영향 때문에 굉장히 낙폭이 거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다시 이제 반등해주는 자리가 올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와는 별개로 더욱더 힘있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의 우상향 쪽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시장이 올라야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아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 계좌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이 더욱더 우리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야만이 내 계좌에도 붉은 기둥을 켜볼 수 있으니까요. 필히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도 또 투자의 관전 포인트도 투자의 인사이트도 다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분과 함께 생방송을 우리가 꾸준하게 시청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또 팍스 통신망에 입장하셔야 되는지 제가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이은복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를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오늘도 전력 설비 쪽 가지고 오셨는데 이 7월 18일에 진입을 하셔서 24일 그러니까 21%의 상승 보여줬죠. 청산 37만 원에 청산을 하셨습니다. LS 일렉트릭 역시나 전력기기 관련주로서 7월 24일에 40%권의 수익 또 압도적으로 챙기셨고요. 전력 설비에서 이런 대장주 격으로 좋은 정말 진입 타점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KN솔 같은 경우에도 액침 냉각으로 분명히 언급을 해주셨고 6%권의 상승,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7%의 상승, 실리콘2 화장품주로서 언급을 해주셨고 또 한두 번 사실 상승을 한 게 아닌데 이번에 들어가셔서 또 6%의 상승,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1거래일 만에 8%의 수익, 이것도 3번씩 4번씩
또 상승을 해 가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아주 붉게 물들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방송의 공략주가 오늘도 무려 3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팍스통신망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단기적으로 전략 챙겨서 보너스 종목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너스 종목이라 하면 명확한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또 진입 포인트라든지 청산가의 확실한 타점을 또 함께 드리고 있는 그런 기회니까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50분까지만 함께 하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무료로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거든요. 저희 QR 스캔 있으니까요. 필히 함께 하시면서 이은복 전문가님과 앞으로의 남은 8월과 그리고 9월의 시장에서도 일치월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좌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생방송 공략주에서 언급하신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난 방송의 히든 종목이었던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네. 이 종목은 사실 이제 2번 나눠서 청산을 하셨습니다. 22만 원대에서 14%의 수익 챙겨가셨고요. 막판에는 27만 3,500원이라는 청산 목표를 주시면서 40%의 상승을 또 챙겨가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LS 일렉트릭 어제 또 이제 MSCI 편입 네, 얘기가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급을 사실 수급적으로 도움이 될지 아니면 미리 이미 또 담아 둬버린 건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MSCI 지수에 9월 달에 편입이 8월에 확정이 되었고요. 네. 9월 2일부터 이제 이게 확실하게 진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이 많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 게 있어요. 5월 달에 MSCI 지수에 편입됐던 HD 현대 일렉트릭을 네. 예로 드려볼게요. 그래서 뒤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5월 달이라고 하면 이 정도인데 이 5월 달부터 지수에 편입이 되고 나서도 주가가 연속해서 상승을 했고 결국 신고점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근데 하나 지켜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HD 현대 일렉트릭도 지수에 편입되고 확정되는 날짜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좀 쉬어갔습니다. 쉬어갔었고 결국 LS 일렉트릭도 어제부터는 굉장히 낙폭이 과다했지만 오늘 그래도 또 오랜만에 또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설비 플러스 변압기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LS 일렉트릭도 HD 현대 일렉트릭과 같은 차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정 매매의 달인답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시청자분들께 이제 엄청난 상승하는 모습을 제가 안겨다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정확히 타점만 잘 잡으신다면은 제가 방송에서 못 믿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캡처 화면인데요. 제가 LS 일렉트릭을 공략을 했었을 때 화면입니다. 이때 이후로 한 며칠 안 걸렸어요. 며칠 안 걸렸고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해줬다.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거의 한 3일인가 4일 만에 거의 20%가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5월달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지만 아무래도 저는 이걸 느꼈어요. 2분기 실적에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때 이 장대 양봉 나오고 신고가를 찍었을 때가 왜 그러냐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이 역사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전력 설비 관련 테마를 아예 그냥 머리채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큰 상승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KN솔이라는 또 종목인데요.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안겨다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나왔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네. 확실하게 액침 냉각으로 인해서 제가 충분히 잘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LS 않았습니까? 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현재 5월에 MSCI 편입 지수가 사실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도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금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저에 대한 질문 LS 일렉트릭 지금 MSCI 편입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수급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양봉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분명히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곧 차근차근 KN솔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액침 냉각에 관련해서 이러한 또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몇 번이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러한 또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도 3가지의 선물 종목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KN솔 바로 한번 볼게요. 네, KN솔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액침 냉각 관련 종목인데
이거는 지금 엔비디아의 대표인 젠슨왕부터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까지 지금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에 블랙엘이라는 게 새로 출시가 됐는데 아직 지금 엔비디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좀 블랙엘의 출시가 좀 지연된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액침 냉각 기반으로 출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침 냉각은 지금 타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잡았었기 때문에 일단 큰 상승을 이뤘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보여드렸던 LS랑 뭐 HD, 현대일렉트릭처럼 엄청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안에 충분히 큰 상승을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아주 좋았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또 이제 오늘 준비되어 있는 거겠죠? 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생방송 공략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생방송을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오늘도 세 가지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21%의 상승, LS 일렉트릭도 명확하게 40%의 상승 챙겨주셨고요. 말씀드렸던 K엔솔, 한전기술, 실리콘2, 선진 뷰티 사이언스까지 나오실 때마다 언급한 이러한 종목들이 다 시세를 뿜어내 주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오신 생방송 공략주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고요. 특히나 우리 보기 많은 남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약속 하나 해주셨죠. 팍스 통신망에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어떠한 조건 없이 저희가 단기적으로 전략 챙겨서 보너스로 하나 더 종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너스라 하면 정확한 종목의 타점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셔서 앞으로의 시장 너무 주식해서 기쁘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시면 특별한 혜택들이 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팍스 통신망에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오전 시황입니다. 오늘 어제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모아보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바쁘신 직장인분들 아니면 전업주부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한 줄평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건 장 시작 전에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테마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테마 뉴스 그다음에 관련 주까지 해가지고 제가 쉽게 정리해드리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실적 발표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미국의 실적 발표까지 제가 전부 통합적으로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글 읽기가 너무 귀찮으시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초보자들을 위해서 차트까지 쉽게 보는 뭐 HTS부터 해가지고 뭐든지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 강의까지 제가 직접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그 팍스 통신망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 한번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뭐 거래량이라든지 차트 보는 방법, HTS 사용 방법까지 이러한 강의까지 저희가 동영상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사실 돈 벌기 편하게끔 우리 이윤복 전문가님이 다 알려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잊지 마시고요.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셔서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플러스 이런 히든 종목이라든지 주식 기초 강의 동영상까지 무료로 확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50분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26분 남았으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이윤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재밌는 아주 즐거운 또 이제 시가 베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받으러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 거기 전기차 화재 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기차 포비아의 공포감이 사실 좀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에 중고차 매물이 그렇게 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제 차 대지 말라고 막 아파트 주민들끼리 사실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유통되는 전기차에 어떤 회사의 배터리가 들어갔는지를 다 지금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벤츠가 중국산 배터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실망감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배터리 실명제가 되면서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앞으로의 상승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또 계속적인 희망과 기대감이 좀 차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기차 화재 테마 일단 이번 주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여서 이제는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단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저번 주
코로나가 시장을 주도했듯이 제가 이번 주까지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잘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또 올랐죠. 전기차 화재도 같이 다음 주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정부 이제 국내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BMW와 벤츠, 아우디 이런 좀 미국 좀 대기업들은 원래 이런 게 좀 그 공개를 아예 안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 국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여론까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얘네들도 이제 결국에는 이 기업 비밀을 한 번에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하다 보니까 전기차의 배터리 이제 중국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청라에서 터졌던 게 벤츠 차량이었죠. 벤츠 차량에서 사용했던 중국산 배터리가 1등도 아니고 거의 10등짜리 배터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맞아, CATL이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여기 이 10등짜리 일단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 기업 얘네를 지금 회수 조치를 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폭스바겐도 지금 연달아 공개를 하고 있고 지금 국내에 있는 모든 차 롤스로이스까지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전기차 쪽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출시된 예정의 뭐 마칸이나 이런 거 전기차 좀 취소 요청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전기차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지금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아예 못하게 하고 있고 지상에다가만 주차를 가능하게끔 지금 아파트나 이런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빠르게 진압을 해야 됐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화재에 과충전을 일단 방지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충전을 할 때도 100%는 충전을 못하게끔 한다는 얘기들도 지금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00% 충전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 시 더욱더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충전도 지금 방지한다고 해왔고 그다음에 탑재기 지원 예산을 계속해서 늘린다는 예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하나이죠. 국내 출시 전기차 40종 중에서 14종이 지금 중국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그래도 배터리나 반도체 쪽, 그 2차 전지 쪽에 희망 회로가 조금 열리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들고 온 종목 같은 경우 캠트로스인데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 오늘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않고 약간 좀 오히려 떨어지듯 하락 마감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왜 전기차 화재에 편입이 되어 있냐면 일단은 원래는 전자소재, 그 원료 의약품 등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화재와 가장 관련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배터리 충전 화재 방지에서 원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화재의 확실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래도 이때죠. 거의 블랙 먼데이 이후로 이제 그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근데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내렸죠. 고점 대비 거의 몇 프로 9,000원 했던 게 지금 4,0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지라인도 바닥 구간을 확실히 체크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재료들이 모멘텀이 확실하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조금 잘만 조절하시면은 충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중 NCS라는 이제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 게 얘는 그래도 좀 중간중간마다 상승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00원 지지 라인에서 확실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다른 그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과 비해서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보여드리고 올게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ESS 장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이거를 부품하는 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삼성 SDI 협력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화재 분리 진압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화재를 확실히 진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뿐더러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바닥 지지 라인에서 충분히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이것도 시가 베팅을 해도 충분히 큰 상승을 안겨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 화재는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중 NCS도 아니고 현 시장에서 우리가 전기차 화재
화재에서 내일 쉬고 금요일에 당장 시가 베팅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종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지금 바로 오픈을 해볼 테니까 이거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꼭 써주시거나 꼭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 캠트로스랑 비슷합니다. 이것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사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에 편입했던 이유로 가장 큰 거는 전기차 충전 모뎀, 그 충전기를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화재 예방과 그다음에 양방향 충전이 가능한 완숙 충전기를 지금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까지 일단 이렇게 전기차와 관련된 밀접한 충전기와 굉장히 밀접하면서 실제로도 수혜를 입는 종목입니다. 다른 제가 첫 번째나 두 번째 보여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의문점이 살짝 들긴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확실한 이런 모멘텀과 재료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별로 안 됐어요. 제가 24년도 5월 달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어서 주가가 등락폭이 큰 게 아니라 그냥 완전 내리꽂았습니다. 네. 바닥까지 지금 충분히 온 상황이고요. 바닥까지 하는데 그저께죠. 3일 전에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이 3일 전에 상한가를 달성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송 중에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렇게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되면은 그 테마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보통 이끌었던 테마가 뭐냐면은 바로 신규 상장된 종목이 시장의 테마에서 급등해줬던 모습을 보여줬고 대장주 역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뿐더러 좋은 재료 모멘텀까지 보유해서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바닥 지지 라인 그리고 확실히 확인을 했고 신규 상장된 종목이다 보니까 그저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강력한 슈팅이 나와서 큰 상승을 맛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기간 안에 하루나 이틀 정도 안에 충분히 두 자릿수 상승을 저는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당연히 종목과 함께 전략까지 챙겨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요. 자, 캠트로스와 한중 NCS를 특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현 시장에서는 이 종목보다 훨씬 또 시세를 좀 이끌 수 있는 종목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의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간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많이 눌렸다가 요즘에 시세를 좀 내주고 있는 상황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어디까지 모멘텀을 끌고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저희가 내일 모레 당장 우리가 시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알아봤고요. 거기에 따른 전략 당연히 챙겨 드릴 거고요. 상승했던 종목들에 관련해서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왜 생방송 공략주를 저희가 챙겨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21%의 상승,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40%의 상승 챙겨주셨고요. KN솔, 한전기술, 선진뷰티사이언스는 1거래일 만에 8%의 이 상승을 또 챙겨주시면서 생방송 도중에 공략하신 이러한 종목의 수익도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볼게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혜택 하나 더 있죠. 복이 많은 남자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께서요. 단기 전략 보너스 이 종목까지 저희가 이 팍스 통신망에 입장하시면요. 바로 하나 더 제공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명확한 전략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50분까지 방송 시간 15분 남짓 남았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셔서 앞으로의 시장 더욱더 기쁘고 정말 춤을 좀 출 수 있을 만큼의 수익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바로 단기 스윙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스윙 쪽으로는 어디 쪽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전력 설비를 들고 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네. 더워도 요즘에 너무 덥습니다. 너무 지금 더워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이 37.5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력 공급에서 전력 수요를 뺀 여유분을 사실 전력 공급 예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고요. 어제
2시에서 3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전력 수요의 우리가 이 총계치가 지금 102.6기가와트라고 합니다. 그게 네. 작년에 8월 7일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갈아치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의 폭염과 또 AI의 보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전력 설비 쪽은 또 갈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은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또 우리가 크게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력 설비에 대해서 일단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완벽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좀 깜짝 놀랐네요. 일단은 폭염이랑 열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오늘이 말복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너무 덥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래서 일단은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력 설비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 더위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증시가 굉장히 덥기도 하고 그다음에 북미 쪽에 또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 수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국이랑 지금 사이가 좀 틀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기업이 반사수요를 입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I 또 반도체 또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태들이 속속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미국 대선 트럼프랑 해리스의 대선이 있는데 와중에도 이 트럼프랑 해리스 누가 되든 전력 설비는 가장 이제 중요하고 집중할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 주로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94.6기가와트를 또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반도로 지금 유입된 북동 기류가 폭염을 강화시켰고 이게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계속해서 이 더운 날씨가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계속 틀다 보니까 전력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끌어다 쓸 수밖에 없으니 아무래도 지금 연중 신고치를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이 35도 폭염이 지금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의 기간 동안 앞으로도 더욱더 더워지고 에어컨을 계속해서 틀다 보니까 네. 에어컨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계속해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이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을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은 일단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이 기업의 주요 고객사가 어디냐고 하면은 한국전력이랑 KT가 주요 고객입니다. 이 매출 비중을 보니까 아무래도 얘네는 국내 비중이 거의 한 96%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6%다 보니까 수출이 약간 좀 의존하진 않는 기업이다. 하지만 이 미국 전력청에 지금 샘플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수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국내 비중이 96%나 차지하지만 수출 데이터 이제 나중에 수출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은 수주까지 해외랑 국내 내수의 비중까지 같이 높아지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아질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전선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눌렸던 거는 일단은 전력 설비가 지금 이제 이슈도 테마도 약간 좀 잠잠해지고 워낙 많이 상승했다 보니까 충분히 조정을 올 수 있는 사이즈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아무래도 악재가 또 하나 터졌어요. 지금 LS 전선의 기술을 뺏었다는 이런 악재들 뉴스까지 나왔는데요. 그 기술을 뺏었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지금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해줬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도 역시나 아무래도 전력이 많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대원전선의 기술력이 많이 필요했다 보고 그리고 나서 결국엔 주가가 오늘은 그래도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가긴 했지만 2분기 실적도 잘 났고 앞으로 미국 진출 기대감 때문에 3분기, 4분기 앞으로 수주도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지금 하단 지지라인에서 충분히 반등은 추세까지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조금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제 충분히 자리만 잘 잡으시면은 큰 상승을 이끌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일진전기입니다. 일진 좀 무섭긴 하죠. 이름이 좀 무섭긴 한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선이나 전력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분기 실적이 어제 나왔거든요.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리 꽂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선반응이 됐다 이런 이슈보다는 지금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받쳐주지 않고 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실리콘2도 있었습니다. 실리콘2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져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도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지금 일단 개미들 좀 털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움직임이 저는 보여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고압 변압기 공장도 증설 투자까지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주 전망,
전망까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많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아무래도 이 쌍봉을 찍고 나서 추세가 하락 추세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 추세에서 이제 바닥 지지 라인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한번 강력한 슈팅이 나오면서 이것도 충분히 큰 상승을 안겨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일단 히든 종목은 뒤에 가서 말씀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이 우스갯소리로 네.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은 에어컨이랑 에어컨이죠. 냉장고다라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이제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요즘 시장에 아주 딱 맞는 그런 또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AI 시대에 사실 들어서면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네. 앞서서 제가 서두에도 오프닝 때 얘기를 했지만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약간 눌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요즘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섹터 전반적으로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력 설비를 들어가되 현 시장에서 모멘텀이 더 많은 어떤 종목을 찾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LS 일렉트릭에 관련해서도 이제 MSCI 편입지수 얘기가 나오면서 수익을 봤지만 앞으로의 우호적인 그러한 또 환경을 얘기를 해주셨고 LS 일렉트릭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연 전력 설비 중에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LS 일렉트릭까지 정말 다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는 우리 전문가님만큼 잘 아시는 분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특히나 단기 스윙이라고 하면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높이 점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으니까요. 네. 바로 저희가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에 심지어 직접 방문을 해봤어요. 여행을 가다가 이 기업이 크게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방문까지 했던 기업입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변압기, 차단기 등을 전력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생성형 AI가 확대되면서 전력 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력 설비, 제가 말씀을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을 초이스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테마 안에서 대장주를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대장주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장주를 잘 체크하시고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력 설비 테마 안에서의 가장 큰 대장주를 오늘 들고 왔고요.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진짜 이게 원래 거의 주가가 9만 원, 10만 원도 안 했던 종목이 무려 37만 4천 원까지 신고가까지 달성을 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큰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어가지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렸고 지금 하단한 박스권을 지금 그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지금 2분기 실적도 물론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고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을 하면서 같이 전력 설비 종목들을 끌어올렸었던 모습까지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다 아실 만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공장까지 방문을 했는데 정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네, 이거 진짜 잘 될 그래요. 수밖에 없고 네. 미국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대현전사는 국내 내수의 비중이 굉장히 크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내수의 비중도 크지만 해외 수출의 그 퍼센트까지 굉장히 높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분기 실적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됐고 3분기 지금 증권가 리포트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3분기, 4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지금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력 설비 테마 안에서 대장주는 여러분들 뭐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언제 자리를 잡고 들고 가셔야지 얼마나 큰 상승을 입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의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서 확실하게 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런 거 보면 한우물만 파는 게 딱 눈에 네네.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크게 수익을 좀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또 자신이 있겠죠. 명확하게 이제 재매수의 타점까지 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니까요. 과연 단기 수익급으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현 시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그룹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이번에 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만한 그러한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단기 스윙급으로 이 종목 얘기해 주셨고요. 명확한 전략 당연히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생방송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자, 지금의 이 시장에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21%권의 수익 가져간 전력 설비 관련주, LS 일렉트릭 40%의 수익 챙기셨죠. KN솔, 한전기술, 실내콘투, 선진 뷰티사이언스까지 각각 빠른 기간 내에도 이러한 수익을 챙겨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상승 함께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요.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해 주시자면요. 단기 전략으로 보너스 종목 하나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라고요. 복이 많은 남자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이 보너스 종목을 하나 더 제공해 주신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명확한 진입 가라든지 이러한 청산의 시점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분 1초 허용 없이 저희 50분에 문 닫는 거 아시죠? 자, QR 스캐너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셔서 보너스 종목까지 꼭 확인해 가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네. 놓친다는 거는 정말 아까운 일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우리의 시그니처입니다. 오늘의 봄 히든 종목까지 바로 힌트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일단 제가 가져온 건 가스입니다. 가스를 왜 들고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일단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영일만 이슈까지 이 세 가지의 확실한 모멘텀과 재료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플 모멘텀이 있으면은 주가에 올라갈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보복 공습이 임박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내일 중으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전쟁할 수 있겠다라는 지금 굉장히 참 잠수함까지 파견을 하고 네. 너무 무서워요. 제가 봤을 때 전쟁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헤즈볼라랑 또 저 하마스까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저항 세력인가 저항의 팀인가 하여튼 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겠다라고 지금 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장악을 해서 천연가스 시설 접경 지역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시설이 유럽행 천연가스 수송로를 연결해드려요. 유럽에다가 지금 천연가스를 납품을 해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게 막히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이 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가스 선물 같은 경우는 연중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랑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5일, 6일 정도 연속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까 여기에는 칸이 없어서 제가 적지 못했는데요. 지금 영일만 이슈가 이것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 지금 영일만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지금 사우디의 굉장히 큰 기업들도 영일만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영일만의 지금 석유의 석유의 보유량보다 가스의 보유량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가스 관련 종목 제가 들고 온 이유 중 하나가 영일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란, 이스라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이유, 첫 번째로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영일만입니다. 영일만 때 거의 한 2거래일 만에 60%나 급하게 상승을 해줬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재료와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때 작년 10월에도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유는 이것도 중동 이제 좀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지금 좀 전쟁 관련주까지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던 이유를 한 번씩 복귀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땠어요? 지금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슈가 세 가지나 돼요. 이슈가 세 가지가 되는데 이 이슈들이 쉽게 꺼지는 이슈들인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갑자기 내가 미안했어 하고 화해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장기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심지어 러시아 접경 지역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일만 이슈도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영일만을 계속해서 좀 톡톡톡 한 번씩 건드려주고 있고 사우디 기업에서도 이 기업의 영일만 이슈 때문에
때문에 국내 그 포항 영일만에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크게 오를 수 있기,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종목 궁금하시면은 저희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의 전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 이응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금요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